오케이. 보겠습니다. 또 이제 짧은 거 하나 찍죠. 약간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어, 대학원 진학 고민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도 뭐 제 나름대로 좀 조언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금융권에서 지금 사례가 아니고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금융권에 이제 계시는데 같은 기관인가? 그 금융권에 계시는데 그 이제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을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회사에 트랙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IT 트랙이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이 이렇게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조금 젊으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선택을 좀 하는 거를 이제 고민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강하신 거예요. 수강하셨는데, 그래갖고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아, 이거 유망한 분야냐? 여기 선택하면 이게 그래서 풀리냐? 그런 얘기인데, 쉽지 않은 얘기죠. 그죠? 왜냐면, 이게 유망해도 내가 잘해야죠.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날 수 있다고. 그죠? 이 분야가 막 또, 그러면 내가 잘 못해도 이게 갈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AI 분야는 일종의 태풍이 불고 있죠. 태풍이 이제 불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 이제 좀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은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는 그 국민은행가 나오셨는데 국민은행 분들이 이제 되게 이제 많이 오셨을 때그 그냥 되게 이제 연령층이 되게 젊어요. 바로 학부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신 거예요. 국민은행 같은데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요새 뭐 취업 쉽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시고 이제 이미 조직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고 있으실 텐데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학부만 딱 졸업하고 거기에 가서 데이터 과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인력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다가 빨리 지금 선점하는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단 데려와. 일단 데려와서 뭐 사내에서 교육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일단 지금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지향성만을 가지고서도 지금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시면 이게 이 분야가 핫하긴 하죠. 근데 이제 좀 약간 정체된 분야들은 내가 경력이 많아도 이게 쉽지 않죠. 뭐 이게 비교 이게 높으니까. 그래서 뭐 자바 프로그래밍은 뭐 잘합니다. 이런 거는 좀 지금은 그냥 그 누구나 잘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 물론 이제 누구나 잘하는 건 아니죠. 사실 어쨌든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대학원이나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시장에 강한 신호를 주겠죠. 내가 이 분야의 어떤 전문성과 이제 뭐 헌신을 이제 바쳤다라는 강한 신호를 이제 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선택적 고민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뭐 그런 말씀이 이제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당연히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게 AI 분야가 되게 새롭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다 새로워요. 그래서 그 그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진 않고 왜냐면 그 교수들도 이제 막 30대 후반 뭐 40대 이런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되게 30대 초반 분들도 되게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있는데 당연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공부하던 시절에는 AI가 이렇게 뜨는 시절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단은 이제 나왔는데 AI가 이제 뜨니까 AI 학과들이나 이제 뭐 이런 연구실들이 생겼는데 거기에 누군가 집어넣어야 돼. 왜냐면 애들을 받아야 되니까 누군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완전히 적임자를 찾기에는 너무 풀이 좁죠. 현재로서는 너무 풀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엇비슷하면 이제 배정이 이제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거기 가가지고 이제 과연 이게 AI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거냐 이런 어떤 그런 경우도 없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경우 있죠.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준비가 이제 덜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만약에 그런 어떤 선택들을 하신다면 일단은 진짜로 거기가 이제 AI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지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렇고 뭐 그냥 일반적인 거 좋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조직에서 이제 전문가로 이제 활동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 가끔 뭐 대학원에 이제 병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번에도 그 카이스트 금융대학원을 이제 다니시면서 이 과정도 들으시면서 회사도 다니시는 엄청난 그 노력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거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저녁에는 저기 뭐 홍릉에 있는 카이스트 뭐 거기 가가지고 막 하고 막 그리고 또 이제 낮에는 일하시고 이제 이런 교육이 또 막 들어와가지고 막 프로젝트 막 수행하려고 하고 요거 듣고 또 저녁에 가서 뭐 그거 하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젊다 젊어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현재로서 이제 시장이 좀 그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 부족하죠. 데이터 과학자들이 부족하고 또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한국에 뭐 AI 인재들 뭐 미국으로 뭐 다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런 또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쉽진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근데 다만 이 시장이 소위 말해서 핫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하시면 이제 그래도 이제 좀 그 여러 이제 기관들에서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이제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너는 왜 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개취였어요, 개취. 개인의 취향.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했던 때가 그 요때거든요. 요 이제 2000년부터 딱 이제 2010년까지 요 때가 이제 제가 학창 시절인데 그 우리 은사님이 요 딱 80년대에 신경망을 이제 미국에서 전공하셨어요. 그래갖고 아 찐이지 찐. 뭐 이게 신경망을 딱 요때 그 전공하셨으니까 완전 찐이죠. 근데 이 신경망 쪽 그 다음 주에도 신경망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경망이 그 90년대 폭삭 망했어요. 결과가 안 좋아서 폭삭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이 망한 거야. 아이가 저처럼 이렇게 지방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이게 오셔가지고 이제 막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90,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이제 한국에 딱 야심차게 이제 들어왔는데 집안이 망했어. 그러니까는 저기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재미없는 세월을 거의 한 30년을 보내신 거지. 그러니까는 걔 막 그렇게 막 뭐 펀딩을 많이 받고 뭐 이런 분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요 기간에 이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막 그렇게 막 엄청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그래갖고 그 남들이 전기전자공학 하는데 너 왜 이런 거 선택하는 거 고생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는 전기전자공학 전공했거든요. 근데 아 반도체는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반도체 취향이 안 맞아서 근데 이제 그 미국에 이제 가니까 미국에 저도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다녔는데 거기서 보니까는 그 이제 다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쪽으로 다 이제 전환이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도 그쪽으로 가겠다. 그것도 제 취향도 맞고 해서 이제 대학원 2학년 이제 인공지능 이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왜냐면 뭐 전혀 인공지능이나 신경만 이제 뜨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뽕 나와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를 이제 걱정하는데 없어졌죠. 뭐 살아다 이러는 거죠. 하고 나타가지고 진짜 운인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뭐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뭐 터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 알파고가 터지기 전에는 뭐 AI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없고. 그래갖고 이제 여기 이제 나와가지고 뭐 컨설팅 한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뭐 큰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주로 이제 빅데이터 이슈였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 저기 한 칸 가면 역사문에 있는 GS 홈쇼핑 이제 첫 OX였는데 거기서 이제 뭐 그 VOC가 뭐 한 달에 1,000만 건씩 발생하는데 이게 뭐 이게 통상적으로 그 안 좋은 수준을 벗어나는 뭐 그런 이제 경우가 발생하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요새 말로 이제 감정 분석이죠. 그런 거 이제 공공해졌으니까 이제 비밀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하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러다가 이제 그뭐 기회가 돼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게 뭐 리뷰가 좋아 이제 처음에 이제 했던 게 리뷰가 좋아 자꾸 이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직업적으로 된 건. 그래서
2013년에 이제 해갖고는 빅데이터 이제 주로 뭐 데이터 강화 이런 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전공 느낌은 아니었죠. 그냥 데이터를 신경망 같은 거 하면 데이터 많이 가공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알파고가 딱 되니까는 이제 AI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제 전공인데요 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래갖고는 이제 당시에는 뭐 난리도 아니었죠. 알파고 뭐 나오고 나서는 뭐 난리도 아니었고 뭐 지금은 뭐 이렇게 공부해줬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코로나 조금 전이었죠. 코로나 조금 전에는 여기 비트코인 강의가 많았어요. 비트코인 투자 말고 그 블록체인 강의 있잖아요. 그 블록체인 강의가 꽤 많았거든요. 거의 AI 반 비트코인 블록체인 강의 반이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강의나 이런 거는 수요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그 돈 먹고 돈 먹기지 이게 뭐 배워야 되는 대상이나 이런 거라고 지금 이제 여겨지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블록체인이 있으면 뭐하냐? 결국 딥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아마 저번에 그 블록 그 2019년인가 그때 하나은행에서 잔뜩 오셔가지고 블록체인 뭐 이런 거 이제 한꺼번에 배우고 가셨는데 아뭐 그 비트코인 저거 뭐 그렇게 쓸만한가? 이렇게 궁금했지만 어쨌든 이제 미래 대상이니까 그리고 그 코로나 직전이 AI와 비트코인의 이제 쌍두마차가 이제 약간 시작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한국 스파크는 좀 이슈가 적고 왜냐면 그거는 이제 2010년에 하드 스파크가 이제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 얘기 안 해. 왜냐면 인프라는 그냥 깔리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있는 거지.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근데 AI는 계속 이게 이슈가 있잖아요. 뭐 해야 돼. 뭘 해야 되고 막 자꾸 훈련시켜야 되고 데이터를 막 자꾸 훈련해야 되고 막 우리 조직에 맞게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인프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뭐 LLM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가져와서 쓰시고 이런 건데 걔도 그냥 못 써요. 미세 조정해야 되고 막 여러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권에서는 요새 이제 이런 방향으로 많이 하세요. 음, 그게 이제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블룸버그 GPT. 요게 그 처음에 이제 GPT가 이제 나오고 나서 요 블룸버그에서 그 독자적인 GPT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가지고 그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금융 데이터만으로 GPT를 밑바닥으로 다시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로지 금융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GPT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가 있으면 이제 이런 금융권에서는 이제 일단 GPT를 훈련할 수 있는 데이터 과학자가 필요하잖아요. 딥러닝 전문가가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알고리즘 자체는 제가 그 자연 처리에서 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는데 지금의 GPT랑 그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네트워크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거의 결정이 된 거예요. 거의 결정이 됐고 그러면은 보통 지금 여기 와서 배우고 나시면 최종적으로 뭘 하시냐면 알고리즘이 이제 뭘 써야 되는지 뭐 있는지 아는데 우리 데이터를 얘한테 어떻게 먹여서 훈련을 시켜서 성능을 낼 것인가 거의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산업계에서는 사실은 그런 쪽으로 그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유리해요. 왜냐면 알고리즘의 종류가 딱 결정이 돼 있거든요. 이제는 거의. 그러니까는 그냥 요 알고리즘을 쓰는 이 알고리즘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이 알고리즘들을 만드는 거는 뭐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알고리즘들이고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야 이거 좋다니까 우리 쪽 데이터를 먹여가지고 얘를 이제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대학원에서는 조금 달라요. 대학원에서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는 이제 이런 방향성을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를 해야 되죠. 왜냐면 데이터를 먹여서 그냥 새롭게 훈련하는 이 정도는 이제 데이터 과학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응용 과학의 목표일 수는 있어요. 응용 그 인공지능 분야가 아닌 분야들에서는 이제 이걸 얼른 가져와가지고 우리 데이터에도 적용해봐서 빨리 성능이 나면 막 논문 턱턱 나오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 형태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금융 쪽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시도하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전반적인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논의하시고자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일단 개인적인 전략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AI의 전문성을 이제 그 지금 오른손 잡으시면 오른손이 자신의 전문성으로 이제 비유하면 이제 이 AI의 전문성이 이제 왼손인 거죠. 그 두 개를 합치면 이제 더 생산성을 이제 향상시키고 이제 조직 내에서 이제 AI 어떤 기술적인 리더십을 제공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AI의 기술적 리더십은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 그건 안 돼. 그 목표는 그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현재로서 그 현재 알고리즘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런 게 있고 아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는 빨리 지금 데이터를 정비를 해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있는데 그런 통찰은 진짜로 아시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런 거죠. 저 지난주에도 산업은행에서 많이 오셨거든요. 자연어처리요. 네, 많이 오셨는데 그 전문가분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경영진의 기대는 AI로 뭐든지 다 뭐 해야 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 그게 사실 안 되는 건데 그 이제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네가 못하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뭐 경영진에 계신다고 해도 AI의 일반인이거든요. AI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직접 해보지 않고는 이제 뭐가 가능하고 왜 가능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공상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갖고는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뭐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시는데 뭐 몇십억짜리 프로젝트를 그냥 그냥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해보시고 그냥 완전히 순손실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꽤 많습니다. 인공지능 쪽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일찍 이거를 이제 시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기 전에 엄청난 어떤 자원이 들어갔는데 아 이게 도저히 안 된다 해서 포기했을 때 지금은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프로젝트가 지금의 알고리즘은 돼. 근데 이미 그 프로젝트 문을 닫았어. 아, 이게 다들 지금 막 엄청 그 그냥 막 씁쓸한 기억을 가지고서 다 물러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좀 그 조직에서 다시 출발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약간 잡다구리한 얘기였는데 그냥 이제 또 하는 김에 길에 같이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돌아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76페이지에서 이제 계속 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했던 부분은 고작 요 한 페이지예요. 고작 요 한 페이지. 고작 요 한 페이지인데 그 우리는 뭐 이런저런 비교하고 실험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했고 여기서 이제 뭐 평균 제곱 오차가 이제 무엇이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파라미터와 W와 B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으로 이제 그다 이제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와 계수라고 하는 것 이제 요거를 그 우리 이제 신경망 쪽에서는 이제 그 W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거를 코에피션트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냥 뭐 자기 마음이지. 뭐 병이라고 불러도 자기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 개발하신 분들은 코에피션트라는 용어를 선호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오케이? 그렇고 그래서 그냥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편향을 인터셉트라고 부르시는 걸 좋아하신대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이제 접근을 이제 해봤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훈련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최적화된 매개 변수에 대한 접근은 다음과 같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책에서 친절하게도 요 밑줄이 이상하지요?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을 소개를 해놨는데 예, 보시면 77페이지 상단에서 요 코에피션트와 인터셉트 뒤에 밑줄은 이제 fit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설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그 명시적으로 표기를 한 것이다. 그죠? 그런 어떤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 모형의 이제 특성과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다차원으로 확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다음 논의는 여전히 이제 선형 모형인데 지금까지는 선형 모형의 근본적인 원리와 기존 알고리즘들과 이제 비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선형 모형을 이제 진심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 모형이 이제 뭐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차에 대한 이제 가정 자체가 뭐 정규 분포로 이제 되어 있다 뭐 이런 말씀 이제 다 드렸는데 근데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2차원 이상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시각화 예시 때문에 이제 1차원으로 한 건데 만약에 1차원에 대해서만 쓸 수 있으면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2차원 이상인 경우에 어떻게 쓰는가? 그 점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특징이 두 개인 2차원 데이터는 대응되는 가중치가 두 개입니다. 이 경우 예측 모형은 3차원 공간의 평면입니다. 이러한 평면을 기준으로 출력이 결정됩니다. 3차원 공간에서 그려진 평면은 직선은 아니지만 여전히 선형적입니다. 해당 평면의 기울기는 W1, W2로 결정되고 평면의 절편은 B입니다. 3차원 이상의 데이터셋은 4차원 이상의 공간에서 초평면으로 표현됩니다. 초평면은 시각화가 어렵지만 직선과 평면은 그것의 하위 집합입니다. 초평면은 일반적인 선형 함수입니다. 그럼 뭐 이게 뭐 논의는 복잡해도 사실 얘기는 되게 간단해요. 이 2차원이면 선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을 뜻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임의의 그 속성 K와 그 출력의 관계가 선형적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x1이라고 하는 것과 y의 관계가 선형적이고 x2라고 하는 것의 변화량과 y의 관계, 변화량의 관계가 선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2차원으로 증가를 하면 그냥 요 각 차원별로 기울기가 하나씩 붙는 거고 편향은 그냥 뭐 꼬리처럼 달고 다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x1하고 x2라는 이제 2차원의 경우가 있고 이 두 개가 완벽히 독립적이어서 직교 좌표계에서 그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게 평면의 형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 n차원으로 확장하는 거야 뭐 그냥 더하기 계속하면 되는 거죠. n차원 선형 예측 모형은 선형 대수의 내적을 활용하면 보다 간결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선형 모델을 보다 일반적으로 표기하면 입력과 입력에 적용되는 가중치와 편향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와 편향은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선형 모델의 출력은 매개 변수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 출력에 대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 대해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는 것이 곧 학습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냥 x1이 있고 w1이 있고 x2가 있고 w2가 있고 이미 n개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냥 뭐 다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고 편향은 그냥 꼬리처럼 하나 쫓아다니는데 요거를 표기할 때 이게 표기가 번잡스럽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표기할까? 첫 번째 방법은 이 합계의 시그마 기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K라고 하는 것이 1부터 N까지 진행될 때 WK와 XK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더하기 B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죠. 그죠? 이거 고등학교 때 수열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그렇고. 근데 이제 요것도 좀 번잡한 데다가 요런 스타일이 그 이제 전산에서는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산은 그 GPU들도 사실 왜 GPU가 빠른가 하면은 요런 식으로 연산을 하는 게 아니고 선형대수적인 연산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GPU들이. 그래서 GPU나 CPU나
이거를 이제 선형대소적인 이제 벡터의 이제 텐서들의 연산으로 표현하면 그 현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이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좋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표기를 훨씬 간결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러면 x1, w1, x2, w2를 이런 식으로 표기한 대신에 요 입력 벡터하고 가중치 벡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하면, 이 내적은 그 오랜만에 들으셔서 이제 보셔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요 연산자의 왼쪽 연산자들의 각 벡터에 대해서 이제 원소별로 곱하는 거죠. 원소별로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하는 게 요거거든요. 내적의 정의 자체가 요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연산들의 이제 메모리라든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최적화가 이제 되어 있는 편이고, 또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면 표기가 간결해요. 요거는 이제 왜 했냐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이제 선형대소적인 얘기인데, 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1 by n인데, 얘랑 내적이 되려면 이제 n by 1의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얘가 지워지고 지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얘를 행과 열을 바꾸기 위해서 트랜스포즈를 이제 한다, 이런 이제 그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수학에서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배치 단위의 연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사실은 그 GPU가 되게 잘하는 스타일의 연산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런 연산에 이제 GPU가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살짝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단위로 처리를 하기가 이제 좋은데, 여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런의 입력은 가중치가 부여된 다음 단일한 값으로 합쳐집니다. 취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두 다 더하면 됩니다. 이때는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곱하기를 사용하면 어느 하나가 0이면 전체 출력이 0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결과를 영문자 Z라고 표기하겠습니다. X는 입력이고 Y는 최종 출력이라서 사용되지 않은 문자 중에서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산의 과정을 살펴보니 이것은 두 벡터의 내적 연산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적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산 대상 텐서들의 형상이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XW 두 벡터 중 어느 하나의 행과 열을 바꾸는 전치 연산을 수행하면 내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 W에 대해 전치 연산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by n과 n by 1 형상에 대해 내적이 수행되면 1 by 1, 즉 스칼라 값이 발생합니다. 이 결과는 이전의 z값과 동일합니다. 둘 중 어떠한 표기도 괜찮지만 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약간 더 간결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성을 들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경망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형 모형에서도 쓰는데, 요거는 이제 신경망에서 이제 정말 그냥 뭐지, 공깃밥 같은 연산이죠. 그냥 우리 밥 먹으면 그냥 무조건 밥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이런 연산이 이제 기본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은 우리가 개별 단위로 연산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S개에 대해서 한꺼번에 연산을 수행하는 걸 원합니다. 문헌들에서는 취합하는 과정을 대부분 입력과 가중치의 내적으로 표현합니다. 지금은 입력 X가 벡터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후 실제 데이터를 읽어왔을 때는 입력은 2차원의 디자인 행렬입니다. N개의 특징으로 표현되는 X가 S개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N개의 특징으로 X를 표현한다는 것은 X가 벡터일 때와 같지만 그러한 X가 S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계학습에서는 디자인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럼 X는 다음과 같이 행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텐서를 영문자로 표현할 때 2차원 이상의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0차원인 스칼라와
1차원 벡터의 경우에는 소문자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의 x는 대문자로 표기했습니다. 이때 가중치는 특징과 1대1로 대응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n개의 벡터입니다. 이 경우 내적 연산을 수행하면 x가 벡터 또는 행렬일 때 모두 다 같은 방식으로 z를 구할 수 있습니다. x가 벡터일 때는 z가 스칼라 값이고 행렬일 때는 벡터 형식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선형 모형도 이렇게 이제 연산을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실습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형 모형을 이제 이미 n 차원으로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 n 차원 선형 모형으로 논의를 이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 차원은 더 이상 시각화가 좀 어려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먼저 시각화가 가능한 1차원에서 선형 모형의 근본적인 원리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고요. 그런 근본적인 원리들을 납득하고 나시면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미 n 차원의 데이터로 상대를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려고 하고, 여기서는 또 역시나 이제 우리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사이클런의 예시 데이터셋을 일단 활용하겠습니다. 로드 버스턴이라고 이제 하고요. 보스턴하고 로드 버스턴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적대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시면 그 붉은색으로 이제 그 경고가 발생할 건데, 요거는 이제 퓨처 워닝입니다. 이게 그 deprecated가 제거 예정이죠. 철거 예정. 그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deprecation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원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철거 예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원전 이제 탈원전 하겠습니다 하고 뒤에서 원전은 바로 폭파해 버리진 않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되던 코드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게 한참 동안 이런 경고를 해요. 그러다가 없앨 겁니다. 없앨 거야. 진짜 없앨 거야. 뭐 이렇게 한참 이제 얘기하고 이제 언제 없앨 건지 예고도 했어요. 1.2 버전에서 없앨 거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왜? 하면은 이 데이터셋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어떤 것인가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시간 됐으니까 빅브레이크 이후에 이 데이터셋을 살펴보고 이게 이제 n 차원 회귀 분석의 이제 첫 번째 사례인데 선형 모형 적용해보고 해보겠습니다. 빅브레이크.